안녕하세요. 해외 사연 튜브에서 사연을 읽어드리는 혜연 DJ입니다. 따뜻한 관심 부탁드릴게요. 여기 한 외국인 여성의 충격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을 방문한 후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혼란이 가득했고 목소리에는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대체 그녀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토록 강한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한국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이면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두운 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여성의 경험은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신도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겪은 충격적인 경험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한국의 숨겨진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블린입니다. 어제 일처럼 그 밤이 기억나요. 파리의 불빛은 눈부셨고 극장은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무대 뒤에서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어요. 이게 바로 제 경력에서 가장 큰 공연이었죠. 음악이 고조되자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무대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잠시 동안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제 몸은 우아하고 강하게 움직였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정확하고 아름다웠어요. 관객들은 저를 바라보며 경이로워했고 저는 무대 위를 빙글빙글 돌고 뛰어다니며 무적이라고 느꼈어요. 영원히 춤출 수 있을 것만 같았죠. 하지만 순식간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점프해서 착지하는 순간 발목에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어요. 그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고통이었죠. 다리가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고 저는 바닥에 무너져 내렸어요. 음악이 멈추고 극장 안에는 숨죽인 탄식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고통이 너무 심했어요. 막이 내리면서 완벽한 밤이 악몽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 후 몇 시간은 혼란스러웠어요. 백스테이지는 혼돈 그 자체였고 사람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고성이 오갔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순식간에 저는 수술실로 실려갔어요. 눈이 부신 조명 아래서 의사가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손님. 부상이 심각합니다. 다시는 춤을 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가슴을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다시는 춤을 추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그럴 리가 없었어요. 춤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제 삶의 전부였거든요. 춤이 없다면 저는 누구일까요? 몇 주가 지나고 저는 다시 런던의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한때 아늑한 피난처였던 곳이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졌죠. 집 안 곳곳에는 제 춤 경력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만 있었어요. 벽에 걸린 사진들, 선반 위에 트로피들, 현관문에 걸려있는 발레 슈즈들. 저는 소파에 누워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죠.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사람들과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그들이 제 발목을 고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삶을 되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어느 날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두드리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짜증이 나서 저는 절뚝거리며 문을 열었어요. 뭐야? 라고 화를 내며 말했죠.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몇 년 전 제가 멘토링했던 한국인 무용수 지수였어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에블린,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몇 주 동안 연락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고 뒤돌아섰어요. 지수는 저를 따라 들어왔어요. 부상 소식 들었어요. 그녀가 말을 이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하지만 해결책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발목을 마법처럼 고칠 수 없다면 별로 도움될 것 같지 않아. 지수는 제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어요. 한국에 재활센터가 있어요. 전통과 현대 기술을 혼합해 사용해요.
무용수들에게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눈을 굴렸어요. 한국이라고 실험적인 치료를 받으러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라고? 사양할게. 에블린, 이건 다시 춤출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시도라도 해보고 싶지 않아요? 잠시 희망이 스쳐갔지만 곧 억눌렀어요. 희망은 위험해요. 더 큰 실망으로 이어질 뿐이죠. 지수, 도와주려는 건 고마워. 하지만 효과가 있을지조차 모르는 치료를 받으러 먼 나라까지 가고 싶지 않아. 나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알고 싶지도 않아. 이게 이제 내 인생이고 받아들여야 해. 지수는 상처받은 것 같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몇 주 동안 그녀는 계속 전화를 걸고 찾아왔고 항상 그 한국의 치료센터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때마다 저는 그녀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그 치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만약 효과가 있다면, 만약 다시 춤출 수 있다면, 결국 특히 고통과 자기 연민에 빠진 어느 날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전화를 들어 지수의 번호를 눌렀어요.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해줘. 그녀가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어요. 네가 말한 그 미친 한국 치료를 받아볼게. 그 후 며칠은 짐을 싸고 계획을 세우느라 정신없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비행기에 앉아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런던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낯선 땅 위를 날아가며 의심이 밀려왔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한국에 대해 아는 건 하나도 없잖아. 만약 소통이 안 되면? 음식이 이상하면 어떡하지? 치료가 효과가 없으면? 몇 시간 후 비행기는 서울에 착륙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낯선 광경과 소리, 냄새가 밀려왔어요. 읽을 수 없는 글자들로 된 간판들, 알아들을 수 없는 안내방송, 처음 보는 음식들. 순간적으로 돌아서서 다시 비행기에 오르고 싶었지만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어깨를 펴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었죠. 심장이 쿵쾅거리고 발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저는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어요. 이 발걸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여정의 시작이었죠. 제가 서울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낯선 도시의 모습과 소리가 마치 파도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공항은 엄청나게 크고 깨끗했으며 영국의 히드로 공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어로 된 간판들이 사방에 둘러싸여 있었고 저는 곧바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정말로 집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긴 택시를 타고 마침내 서울 외곽의 산속에 위치한 재활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깨끗하고 상쾌해서 런던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긴장을 풀어보려 했습니다. 이곳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제가 머물 곳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말이죠. 센터 입구에서는 민 박사님이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한국인치고는 키가 크고 친절한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쏜 씨. 민 박사님은 완벽한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한편에는 당장이라도 런던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제 커리어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민 박사님은 저를 간단한 의자와 마사지 테이블이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럼 발목을 한번 볼까요? 하시며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런던에서는 최신식 의료 장비에 익숙해 있었는데 이 방은 너무나도 단출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테이블에 앉아 민 박사님이 제 발목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민 박사님의 손길은 부드럽지만 단단했습니다. 발과 다리의 여러 지점을 눌러보시며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얇은 바늘을 제 발목의 여러 곳에 꽂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죠?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이건 침술입니다. 민 박사님이 차분하게 설명하셨습니다. 통증과 치유에 도움이 되는 한국 전통 기법이죠.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낯설게 느껴지는 방법이었지만 그를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민 박사님은 저에게 이전에 해본 적 없는 운동들을 시키셨습니다. 일부는 발레 준비 운동과 비슷했지만 대부분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발목이 아팠고 몸은 서툴고 어색했습니다. 밤이 되면 작은 방에 누워 런던을 몹시 그리워했습니다. 여기 음식은 달랐습니다. 쌀과 채소가 많았고 모든 것이 매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진한 영국식 차와 익숙한 얼굴들이 그리웠습니다. 낮에는 다른 환자들을 피하며 혼자 지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서로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빠르게 한국어로 대화했습니다. 저는 외톨이가 된 것 같았고 자존심 때문에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외롭고 답답한 마음에 센터의 정원을 거닐어 보기로 했습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은 아름다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돌길을 따라 걷다 보니 부드러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궁금해진 저는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작은 공터에서 한 할머니가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춤을 추고 계셨는데 제가 이전에 본 어떤 춤과도 달랐습니다. 그 움직임은 태극권처럼 절제되고 고요했지만 독특한 한국의 멋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그분은 박할머니였고 그녀는 제가 있는 줄도 모른 채 춤에 몰두하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평온하고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발목도 낯선 나라에 있다는 사실도 잊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아름다운 움직임에 매료된 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매일 저녁 정원으로 돌아가 박할머니의 춤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춤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 춤을 사랑하게 된 이유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박수갈채나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움직임 자체가 주는 순수한 기쁨 때문이었죠. 낮에는 민 박사님과의 치료 세션이 계속되었습니다. 조금씩 제 발목의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발목을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발레를 다시 출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특히 힘든 운동을 하고 있던 중에 민 박사님이 한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치유는 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쏜 씨. 마음과 정신의 문제이기도 하죠. 당시에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박할머니의 평화로운 춤과 저의 여정을 생각해 보니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처음으로 저는 이곳에 온 이후로 희미한 희망을 느끼며 눈을 떴습니다. 치료 세션으로 가는 길에 산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환자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 박사님이 새로운 치료 방법을 시도해보자고 제안하셨을 때 저는 곧바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기까지는 먼 길이 남아 있었고 무대에 다시 서기까지는 더 먼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로 제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발목만이 아니라 저 자신 전체를 치유하는 여정을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엔 자꾸만 공원에서 춤추던 박 선생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우아한 동작들은 제가 익숙해진 엄격한 발레의 선들과는 너무나 달라서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떠오르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그녀의 춤을 봐야겠다고요.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몰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커다란 덤불 뒤에 숨어서 기다리는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박 선생님이 나타났을 때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천천히 움직였고 팔은 마치 물결처럼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이지 않는 바람에 실린 듯 그녀의 동작이 점점 강렬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춤에 너무도 매료되어 제가 숨어있던 자리에서 나와버린 것도 몰랐습니다. 박 선생님의 눈이 제 눈과 마주쳤을 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화내지 않고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계속 춤을 추셨습니다. 그녀의 다정함에 저는 무언가 부서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새 저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녀의 우아한 동작을 따라하려고 애썼습니다. 처음엔 서툴고 어색했습니다. 부상당한 발목이 매번 움직일 때마다 저항했지만 박 선생님의 리듬에 집중하자 고통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 춤이 제 내면을 치유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다시 무용수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에너지를 느끼며 일어났습니다. 치료사인 민 박사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거의 달려가다시피 했습니다. 민 박사님은 제 변화를 바로 알아채셨습니다. 오늘은 뭔가 달라 보이네요, 에벌린.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민 박사님이 눈을 반짝이며 물으셨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의 춤을 보고 느꼈던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민 박사님은 주에 깊게 들으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도전적인 운동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스스로도 놀라울 만큼 열정적으로 당연하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세션은 힘들었습니다. 민 박사님은 평소보다 더 강하게 저를 밀어붙이셨습니다. 근육은 비명을 지르고 얼굴엔 땀이 흘러내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각 운동을 할 때마다 저는 공원에서 박 선생님과 춤을 추는 자신을 상상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지 못했던 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세션이 끝났을 때 저는 지쳤지만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부상을 당한 후 처음으로 저는 진정한 진전을 이뤘다고 느꼈습니다. 희망, 제가 거의 잊고 있던 그 감정이 가슴속에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꺼내는 게 기다려졌습니다. 지수는 한국 문화에 대한 정보를 계속 보내주고 있었지만 저는 대부분 무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녀가 보낸 영상들과 기사를 열심히 스크롤했습니다. 전통 한국 무용에 관한 영상을 보며 박 선생님이 보여주신 동작 중 일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영상은 제가 센터에서 본 사람들 중 몇몇이 입고 있던 아름다운 전통 의상인 한복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한국 음식 에티켓에 대한 재미있는 클립을 보며 웃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센터의 단체 활동 중 하나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통 차례 의식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유치하다고 생각해 항상 피했지만 이제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의식은 작은 평화로운 방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바닥에 쿠션을 깔고 앉았는데 서양인인 제 다리에는 다소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의식이 시작되자 저는 조용한 의식 속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차를 준비하는 차사범의 동작은 박 선생님의 춤을 연상케 할 만큼 정교하고 우아했습니다. 방 안에는 녹차의 은은한 향이 가득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자 마음속에 평온함이 밀려왔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다른 환자들이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들을 외국에서 온 낯선 사람들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저처럼 치유하고 작은 기쁨을 찾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차례 의식이 끝난 후 저는 명상 세션에도 참여해 보기로 했습니다. 명상은 지루하다고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시도해 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박 선생님의 춤을 지켜봤던 바로 그 정원에서 원을 그리며 앉았습니다. 명상 가이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호흡에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생각이 이리저리 방황했습니다. 런던, 제 부상, 그리고 집에서 놓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했죠. 하지만 천천히 그 부드러운 지침을 따라 제 생각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발밑의 풀의 느낌, 얼굴에 닿는 햇살의 따스함, 멀리서 들리는 새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부상당한 발목도 두려움과 의심도 잊었습니다. 그저 아름다운 정원에서 평화롭게 존재할 뿐이었죠. 세션이 끝나고 눈을 떴을 때 세상이 조금 더 밝고 생생해 보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쌓여왔던 문화적 장벽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며칠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의심과 편견으로 가득 찬 상태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곳과 이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회복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발목은 여전히 아프고 앞날의 길은 험난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 이후 처음으로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지 몸만 치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영혼도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정말 가벼웠어요. 발목이 매일 조금씩 더 강해지는 걸 느꼈거든요. 민 박사님은 제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새로운 운동을 시켜주시면서 저를 도전하게 했어요. 심지어 간단한 춤 동작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죠. 희망이 가슴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쩌면 발레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아침 치료를 받으면서 전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조심해요. 민 박사님이 경고하셨어요. 무리하면 안 돼요. 하지만 너무 흥분해서 그 말을 듣지 않았죠. 부상을 입은 이후로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동작을 해보려고 했어요. 몸을 돌리는 순간 발목에 날카로운 통증이 번지며 바닥에 주저앉아 발목을 움켜쥐었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울부짖었어요. 통증은 처음 다쳤을 때만큼이나 강렬했어요. 민 박사님이 달려와서 제 상태를 확인하셨어요. 재부상일 가능성이 있어요. 민 박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쌓아온 모든 진전과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 같았죠.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주의했다는 생각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더 화가 난 건 한국이었어요. 이곳이 저에게 거짓된 희망을 주었어요. 여기에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느꼈던 절망이 다시 밀려왔어요. 어차피 다시 실패할 거라면 왜 시도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셋째 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권도 사범이었던 최 씨가 찾아오셨죠. 들어가도 될까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기분이 내키진 않았지만 너무 예의가 없을까봐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초혜 씨는 제 옆에 앉으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그는 자신이 어떻게 태권도를 할 수 없게 된 사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말했어요. 태권도는 제 모든 것이었거든요. 그것 없이는 내가 누군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그의 기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깨달았어요. 초혜 씨가 계속 말했어요. 태권도는 단순히 신체 능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규율, 존중, 그리고 인내심을 의미하죠. 저는 더 이상 태권도를 할 수 없었지만 가르칠 수는 있었어요. 지금은 아이들에게 태권도의 원칙을 전파하고 있어요. 예전과는 다르지만 그만큼 보람이 있어요. 그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오직 발레를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에만 집중했었죠.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길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민 박사님께 다시 치료를 시작하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목표가 달랐어요. 발목을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대신
현재의 상태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배우고 싶었어요. 민 박사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현명한 결정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시작해 봅시다. 저희는 힘과 유연성을 기르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했어요. 때로는 답답하기도 했지만 인내심을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오후에는 박 씨와 함께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녀는 영어를 못하고 저 역시 한국어가 여전히 서툴렀지만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녀는 전통춤의 한 동작을 보여주시면 저는 그것을 따라하려고 노력했죠. 처음에는 서투르고 어색했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발레와는 너무 달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느린 동작 속에서 아름다움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연습 중에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춤이란 완벽한 기술이나 인상적인 동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요. 그것은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며 움직임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었어요. 어린 시절 처음 발레를 시작했을 때를 떠올렸어요. 최고가 되거나 완벽한 몸매를 가지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춤이 좋았어요. 어느 순간 그 사실을 잊고 말았던 거죠. 몇 주가 지나면서 제 발목은 천천히 나아졌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 마음가짐이 변했다는 거예요. 전에 보지 못했던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전처럼 공연할 수 없다 해도 춤에 계속 참여할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최 씨처럼 가르칠 수도 있고 안무를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부상당한 무용수들을 돕는 일을 할 수도 있겠어요. 어느 저녁 정원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 민 박사님이 제 옆에 오셨어요. 기분이 어때요? 그가 물었어요. 잠시 생각했어요. 달라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좋은 쪽으로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성장했군요, 에벌린. 몸의 회복뿐 아니라 마음과 정신에서도요. 그가 옳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는 마음이 닫혀 있었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배우거나 변화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몰랐던 힘을 발견했고 결코 만나지 않았을 사람들과 연결되었으며 춤에 대한 새로운 사랑을 다시 찾게 되었어요. 센터를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감정이 밀려왔어요.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앞으로의 여정이 기대되었어요. 새벽의 부드러운 빛이 창문을 통해 새우며드는 가운데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재활센터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침대에 앉아 있으니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와 비교해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실감이 납니다. 발목은 여전히 아프지만 이제는 그 고통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상기시켜주는 고통이니까요. 옷을 갈아입고 정원에서 마지막 산책을 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기는 상쾌하고 신선했으며 소나무와 아침 이슬의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평소처럼 자리를 잡고 우아하게 아침 운동을 하고 있는 박 여사님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함께하자는 손짓을 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그녀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부드러운 바람에 몸을 맡기며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발레도 아니고 전통적인 한국 춤도 아닌 우리의 두 세계가 조화를 이룬 새로운 춤이었습니다. 춤을 추며 제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분노와 두려움이 떠오릅니다. 저는 여기 있고 싶지 않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순간들, 심지어 어려운 순간들조차도 감사하게 여깁니다. 춤이 끝나고 박 여사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따뜻하고 친절했습니다. 에벌린, 그녀가 부드럽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춤은 발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그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후 마지막 상담을 위해 민 박사님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졌던 방이 이제는 제2의 집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들어서자 민 박사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절뚝거리지 않고 새로운 우아함으로 움직이는 저를 보고서요.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에벌린. 그가 앉으라고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뭔가 달라요. 더 나아진 것 같은데 예상했던 방식은 아니에요. 민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르다는 건 좋을 수 있죠.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잠시 생각한 후 저는 말했습니다. 여기에 왔을 때 저는 그저 다시 발레를 추고 싶었어요. 예전에 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게 괜찮다는 것도요.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민 박사님은 눈을 반짝이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럼 한국에 대해 무엇을 배웠나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곳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기 사람들에 대해서도요. 모두들 저에게 너무 친절하고 인내심을 가져주셨어요. 치유하는 방법도, 춤추는 방법도, 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배웠어요. 우리는 제 진전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담이 끝날 무렵 민 박사님은 작은 상자를 건네셨습니다. 작별 선물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벚꽃이 그려진 아름다운 부채가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저는 그 선물에 감동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부채가 단순히 더위를 식히는 도구가 아니라 춤에서도 사용됩니다. 아마도 당신의 새로운 스타일에 이 부채를 사용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미 공연에서 이 부채를 어떻게 사용할지 상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민 박사님.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그의 사무실을 나서자 복도에서 초혜 씨 아저씨를 마주쳤습니다.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있지만 그의 움직임은 느리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아, 에벌린! 그가 외쳤습니다. 오늘 떠난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벌써 떠날 시간이 되다니 믿기지 않네요. 초혜 씨 아저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처음 당신이 도착했을 때는 일주일도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화가 나 있고 마음을 닫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저는 당시 제 모습을 떠올리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게 되어 기뻐요. 저도 기뻐요. 그가 윙크하며 말했습니다. 에벌린, 우리가 가장 크게 승리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것들이란 걸 기억하세요. 그의 말은 짐을 다 싸며 저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제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며 이곳에서 보낸 모든 밤들, 울기도 하고 희망을 품기도 하고 마침내 치유되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센터를 나서자 지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달려와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에벌린, 정말 멋져 보여요. 저도 그녀를 껴안으며 그녀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고마워요, 지수. 그리고 저를 여기로 오게 해줘서 고마워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제가 이곳에 올 필요가 있었어요. 지수는 활짝 웃었습니다. 정말 기뻐요. 런던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국을 더 볼 준비가 되었나요? 저는 신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궁궐도 보고 시장도 보고 당신이 춤을 배운 스튜디오도 가보고 싶어요. 제게 너무 많은 것을 준 이곳을 이해하고 싶어요. 차로 걸어가면서 저는 재활센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민 박사님, 박 여사님, 최 씨 아저씨, 그리고 가족처럼 느껴진 모든 이들을 떠올리며 조용히 감사 인사를 드렸고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지수가 차를 시동을 걸고 우리는 서울로 향하는 드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산들이 활기찬 도시로 바뀌면서 저는 설렘과 향수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곳이 제게 소중해졌지만
이제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발레를 예전처럼 추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새로운 방식의 움직임, 새로운 방식의 표현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상으로 저는 제 자신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더 개방적이고 더 강인하며 세상을 더 잘 이해하게 된 새로운 나를요. 운전하는 동안 저는 창문을 열어 따뜻한 한국의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획 중인 공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발레와 전통, 한국 춤을 융합한 공연으로 이곳에서의 제 여정을 이야기하는 공연을요. 이전에 해본 적 없는 것이지만 그 점이 저를 흥분하게 만듭니다. 지수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K-팝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을 보며 고마워요. 다시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뭐 때문에? 새로운 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서요. 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수는 활짝 웃으며 친구라면 당연한 거죠. 이제 다음 모험을 할 준비 됐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가요. 서울 중심부로 향하는 드라이브를 하며 저는 새로운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가능성으로 가득한 세계 말이죠. 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면에서 이제 막 시작된 셈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설레고 있습니다. 저는 무대 가장자리에 서서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명이 제 피부에 뜨겁게 느껴졌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관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숨겨진 얼굴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런던이나 파리의 화려한 극장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작은 커뮤니티 센터였죠. 그리고 저는 완벽한 발레를 선보이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무언가를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자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에 온 이후 겪었던 모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아픔, 좌절, 절망의 순간들. 하지만 또한 제가 발견한 친절함,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 배운 것들도 떠올랐습니다.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은 박 선생님이 정원에서 가르쳐 주신 우아한 동작들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 동작들에 평생 익숙했던 발레 동작들을 섞어보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발목은 여전히 아팠고 예전처럼 높이 뛰거나 회전할 수 없었죠. 그러나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진정으로 춤을 추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무대 위를 움직이면서 민 박사님이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저를 대해 주셨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초애 선생님과 그의 영감을 주는 이야기, 제가 고집을 부리며 듣지 않으려 할 때 저를 여기까지 밀어주었던 지수가 생각났습니다. 음악이 고조되었고 저 안에서 무언가가 함께 고조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기쁨이었습니다. 순수하고 단순한 움직임의 기쁨이었죠. 제가 그 감정을 거의 잊고 있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음악이 끝나고 나서 저는 숨을 고르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것은 박수 소리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큰 극장에서 받았던 우레와 같은 환호는 아니었지만 더 작고 친밀한 박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박수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관객들을 바라보니 그들은 미소 짓고 있었고 몇몇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앞줄에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는 민 박사님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박 선생님이 있었고 그녀의 눈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허리를 숙여 인사할 때 저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의 댄서가 아니었습니다. 부상이 저를 변화시켰죠. 하지만 어쩌면 그 변화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대부분은 재활센터에서 온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춤이 얼마나 그들을 감동시켰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의 춤이 그들에게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할 용기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요. 그녀는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라고 하죠? 완벽하지 않음 속의 아름다움? 저는 눈물이 핑 돌며 그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가 맞았어요. 그게 제가 전달하려던 것이었으니까요. 나중에 우리가 뒷정리를 하고 있을 때 지수가 저를 와락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기분이 어때?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달라.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느낌의 다름이야. 지수가 활짝 웃었습니다. 한국에 온 걸 환영해. 그녀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변하게 하는 힘이 있어. 그날 밤 재활센터로 돌아왔을 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레온데온에 있는 부상당한 댄서들이 생각났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치료법과 현대적인 치료법의 결합이 저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도 생각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램프를 켜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걸어온 여정, 만난 사람들, 그리고 배운 것들에 대해 썼습니다. 춤이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썼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 제가 쓴 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이곳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런던으로 가져가 부상으로 인해 커리어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다른 댄서들에게 희망을 줄 계획이었죠. 그때 저는 제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죠. 저는 예전처럼 프리마 발레리나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무엇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치유자,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창 밖을 바라보니 산들이 이른 아침에 분홍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진정으로 집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었죠.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 점점 더 자신감 있게. 그것은 발레도 아니었고 전통 한국 춤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저의 새로운 춤이었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춤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빨리 알고 싶어졌습니다. 전 책상에 앉아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었어요. 비엔나의 아늑한 아파트 안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쳐 들어와 내 앞에 흩어진 서류들의 부드러운 빛을 들이우고 있었죠. 나는 세라피나 베슬리, 수십 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여행 저널리스트예요. 오늘은 다가오는 파리 올림픽을 위한 일정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파리의 낭만적인 거리들, 우아한 카페들, 그리고 그 풍부한 역사를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아, 파리.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했죠. 너는 언제나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파리에 여러 번 가봤지만 매번 처음 방문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독자들을 위해 또 하나의 매력적인 글을 쓸 생각을 하니 기쁨이 가득해요. 이미 독자들의 칭찬과 이메일이 머릿속에 그려지네요. 독자들은 내가 글로 유럽 문화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걸 아주 좋아하거든요. 메모들을 넘기다 보니 작은 신문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한국의 올림픽에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살짝 찡그리며 그 기사를 옆으로 밀어냈어요. 또 하나의 지나가는 유행일 뿐이지 속삭였어요. 유럽 문화의 깊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한국을 늘 일시적인 패션과 팝 음악의 나라로 여겨왔어요. 내 머릿속에
한국은 유럽의 특별함을 대체할 수 없는 깊이 없는 나라였죠. 하지만 머릿속 한 구석에서 그게 공정한 평가일까, 세라피나? 한국 문화를 제대로 경험해 본 적 있니? 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생각을 떨쳐내고 짐을 싸는 데 집중했어요. 편한 워킹 슈즈? 체크. 노트와 펜? 체크. 카메라? 체크. 파리에서의 또 다른 모험을 위한 준비가 다 되었죠. 다음 날 파리에 도착했어요. 도시는 올림픽 열기로 북적거렸어요. 전 세계의 국기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색색의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거리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호텔로 가는 길에 보니 인도의 쓰레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공기는 갓 구운 크루아상의 향기 대신 배기가스 냄새로 가득했고 관광객들은 밀치고 소리 지르며 내가 기억하던 부드러운 아코디언 음악을 모두 덮어버렸어요. 실례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공손히 물었어요. 루드 리볼리 가는 길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 남자는 나를 힐끗 보고는 급히 지나가 버렸어요. 나는 혼자 서서 길을 잃은 기분에 실망스러웠어요. 이건 내가 기억하던 파리가 아니었어요. 그 매력은 어디로 갔을까요? 낭만은? 친절한 얼굴들은? 겨우 호텔에 도착해서 무거운 짐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보니 또 다른 인파와 쓰레기들만 보였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번 여행은 헛된 게 될까요? 신선한 공기가 필요해서 산책을 나가기로 했어요. 어쩌면 조용한 카페를 찾아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바쁜 거리들을 헤매다가 화려한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가로등에 붙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죠. 코리아 하우스 방문하기. 전단지에는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한국 문화를 체험해 보세요. 전통 공연, 음식 시식, 그리고 유명한 한국 배우의 특별 출연이 있다고 광고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파리에 있는데 왜 코리아 하우스를 가야 하죠? 하지만 뭔가가 나를 멈추게 했어요. 아마도 전단지의 생동감, 넘치는 색감이나 사진 속에 미소 짓는 얼굴들 때문이었겠죠. 별 생각 없이 전단지를 집어 조심스럽게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날 저녁 오래된 친구 루카스와 저녁을 먹었어요. 루카스는 독일 출신의 저널리스트로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좋아하는 친구죠. 북적거리는 비스트로에서 나는 파리에 대한 실망감을 쏟아냈어요. 루카스, 이젠 예전 같지 않아.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 마법이 사라졌어. 루카스는 조용히 내 말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물었죠. 그럼 대신 뭘 쓸 생각인데?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막막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다 주머니 속 전단지가 떠올랐죠. 한국 문화 전시회가 있어. 코리아 하우스라고 하던데. 루카스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거 흥미롭네. 가볼 생각이야? 나는 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알잖아. 난 아시아 문화의 유행에는 관심 없잖아. 다 겉만 번지르르 하지. 깊이가 없어. 루카스는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그거 확실해, 세라피나? 한 번쯤은 기회를 줘보는 게 어때? 의외로 놀랄 수도 있어. 나는 웃어넘겼지만 루카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자꾸 생각이 났죠. 혹시 내가 한국 문화를 잘못 알고 있는 걸까? 생각보다 더 많은 게 있을지도 몰라. 침대 머리맡에는 전단지가 놓여 있었어요. 내가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세계를 보여주는 알록달록한 상자처럼요. 잠에 들기 전 결심했어요. 내일은 코리아 하우스에 가보기로. 그걸 좋아할 거라고 기대해서가 아니라 좋은 저널리스트라면 언제나 새로운 경험에 열려 있어야 하니까요. 이 단순한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건 꿈에도 몰랐죠. 저는 한국관 밖에 서서 좀 망설였어요. 줄이 길었고 사람들이 신나 보였거든요.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뭔가가 저를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줄에 섰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제 감각이 살아났어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처음 들어보는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여기저기 밝은 색채들이 가득했죠. 제게 익숙한 것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색했지만 동시에 흥미로웠어요. 한국관에 오신 걸 환영해요. 발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한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어요. 이름표에는 지연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세라피나예요. 저도 웃으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이곳은 정말 낯설어요. 지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에는 한국에 대해 배울 게 정말 많아요. 우리가 걸어가면서 지연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했죠.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며 생각보다 흥미롭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요, 지연이 말했어요.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제 가족의 뿌리를 더 알아보기 위해 한국에 돌아왔어요. 제 뿌리와 연결되는 건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자신의 배경을 떠올렸어요. 정말 대단한 여정이었겠네요. 제가 말했어요. 지연이 웃었어요. 그랬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제 자신에 대해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우리는 아름다운 그림 앞에 멈췄어요. 그림은 산과 고요한 호수를 그리고 있었죠. 이건 전통적인 한국 풍경화예요. 지연이 설명했어요. 작가가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세요. 한국 미술에서는 그려지지 않은 빈 공간도 그려진 것만큼 중요하답니다.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녀가 말한 것을 보았어요. 유럽 미술과는 달랐지만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걸어가면서 저는 도자기, 옷, 악기들이 전시된 것을 봤어요. 각각의 전시품에는 이야기가 있었고 지연은 그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녀의 흥분이 전염되어 저도 질문을 더 하게 됐어요. 갑자기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한 남자가 작은 무대로 걸어 나왔어요. 그는 잘생겼고 친절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김민호예요. 지연이 속삭였어요. 유명한 배우이고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민호는 말을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깊고 차분했어요. 그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 힘들었던 시절과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든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그가 자신의 나라와 국민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때 공연이 시작됐어요. 화려한 옷을 입은 무용수들이 무대를 가로질러 움직였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말없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음악, 의상, 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어요. 보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공연이 끝나고 잠시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모두가 박수를 치고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놀랍게도 감동한 채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어땠어요? 지연이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이런 건 처음 봤어요. 그날 한국관을 떠나면서 제 머리는 복잡했어요.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배웠거든요.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무용수들, 민호의 이야기, 그리고 지연이 해준 모든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처음으로 저는 한국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졌어요. 더 알고 싶었어요. 단순한 유행이라고 무시했던 나라가 갑자기 깊고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로 보였어요. 뒤돌아 한국관을 보며 걸어가면서 내일 다시 올 거야 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도 본 것들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의 풍경, 소리, 이야기가 가득했어요. 알지 못하고 판단했던 것이 잘못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배울 것이 너무 많았죠. 그날 밤 저는 내일 한국관에서 맞이할 새로운 하루에 대한 설렘을 안고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난 다시 코리아 하우스로 이끌리듯 갔어요.
전날 본춤 공연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그건 정말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공연이었어요. 오늘은 옛 한국 전투에 대한 무술 공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 너무 궁금했어요. 코리아 하우스에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흥분으로 가득 찬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공연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 본 몇몇 낯익은 얼굴들도 보였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다시 오게 된 것 같았어요. 공연이 시작되었고 저는 곧바로 매료되었어요. 공연자들은 엄청난 우아함과 힘으로 움직였어요. 그들의 얼굴은 진지했고 그들이 표현하는 전사들의 명예와 훈련된 절도를 보여줬어요.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각 움직임마다 용기와 희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공연이 끝난 후 다른 방문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저처럼 파리에 올 때만 해도 한국에 대해선 뻔한 걸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코리아 하우스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죠. 한국의 역사가 이렇게 풍부한 줄 몰랐어요. 캐나다에서 온 한 여성이 말했어요. 저도요. 제가 인정했어요. 여기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우리는 한동안 공연의 하이라이트에 대해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렇게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어요. 그날 저녁 제 친구 루카스와 저녁을 먹으며 만났어요. 그도 코리아 하우스를 방문했는데 저만큼 감명받았더라고요. 네가 여기 오라고 밀어줘서 다행이야. 제가 말했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루카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게 좋아. 뭐든 배울 수 있을지 모르잖아. 대화를 나누면서 어깨에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내려가는 걸 느꼈어요. 잘못을 인정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그게 옳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코리아 하우스로 갔어요. 이번엔 듣기 불편한 얘기를 엿들었어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전시를 비판하며 선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다 쇼에 불과해. 한 남자가 크게 말했어요. 한국을 실제보다 더 좋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의 말이 신경 쓰였어요. 그 말이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제가 속고 있는 걸까요? 회의주의에서 맹목적인 수용으로 너무 치우친 건 아닐까 걱정이 들었어요. 제 얼굴에 고민이 가득했는지 저를 안내해주던 자원봉사자 지연 씨가 다가왔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녀가 물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제가 들은 이야기를 말해줬어요. 그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 쉬는 게 어때요? 그녀가 제안했어요. 제가 아는 조용한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지연 씨는 저를 작은 방으로 데려갔는데 거기에는 차차 세트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녀가 차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면서 이것이 전통적인 한국의 관습이라고 설명해 줬어요. 한국에는 한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녀가 뜨거운 차를 작은 잔에 따라주며 말했어요. 영어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감정이에요. 고통에 대한 것이지만 동시에 희망과 인내에 대한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향기로운 차를 마시며 지연 씨는 그녀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들이 겪고 이겨낸 어려움들에 대해 말이죠. 그녀의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에 닿았어요. 우리의 문화는 다를지라도 감정은 같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모두 고통을 겪고 희망을 품고 강해지려 노력해요. 제가 점점 마음이 편해지던 그때 메인홀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한 남자가 소리치며 한국 문화가 중요하지 않다고, 단지 곧 지나갈 유행일 뿐이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한국에 많은 관심을 쏟는 거지? 그가 요구했어요. 더 오랜 역사를 가진 다른 문화들도 있어. 그의 말은 가슴을 후벼 팠어요.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과 너무 비슷했기 때문이죠.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사람들은 그에게 동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저으며 반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국의 역사가 다른 나라만큼 길진 않지만 한 여성이 말했어요.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보세요. 맞아요. 한 남자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는 살아있고 성장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제 일부는 여전히 그 남자의 말에 동의하고 싶었어요. 그건 익숙하고 편안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더 큰 부분이 알게 되었어요. 제가 직접 본 한국 문화의 깊이를요. 제 마음에 깊은 영향을 준 그 감정을요. 논쟁이 잦아들 무렵 저는 지연 씨를 향해 말했어요. 고마워요. 이 모든 걸 보여줘서, 그리고 제 고집을 이해해줘서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죠. 우리 문화를 나누고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그날 코리아 하우스를 나오면서 저는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세상이 더 크고 더 풍부하게 느껴졌어요. 제 안에 있던 편견을 마주했고 이제는 그걸 넘어서게 되었어요.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지만 이제 배울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노트북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기사는 원래 계획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내용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좋은 일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공항은 거대하고 반짝반짝하게 깨끗했어요. 제가 집에서 보던 낡고 어두운 터미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세관을 지나가면서 직원들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예의 바른지 눈에 띄었어요. 늘 마주치던 무뚝뚝한 국경 수비원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친구 미나가 도착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나게 손을 흔들며 사라, 여기야 라고 외쳤어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달려가서 크게 안아줬어요. 서로 직접 만난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해. 미나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너에게 여기저기 보여줄 생각에 너무 신나. 배고파? 피곤해? 먼저 뭐 하고 싶어? 저는 그녀의 열정에 웃음이 나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배고파 죽겠어. 공항 음식은 정말 별로야. 완벽해! 내가 딱 좋은 곳을 알아. 미나가 제 팔을 잡고 공항을 나서면서 말했어요. 서울로 가는 길은 정말 놀라웠어요. 하늘 높이 솟은 마천루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그 유리와 강철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넓은 고속도로 위로 멋진 차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마치 SF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죠. 와, 제가 숨죽이며 말했어요. 서울은 정말 현대적이네. 미나는 웃었어요. 뭐라고 생각했어? 흙집이랑 논밭이라도 있을 줄 알았어? 제 얼굴이 붉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니, 당연히 그건 아니야. 그냥 이렇게 모든 게 발전했을 줄은 몰랐어. 우리는 한쪽 골목에 숨겨진 작은 식당에 도착했어요. 고기 굽는 냄새와 향신료가 제 입맛을 돋우기 시작했어요. 이곳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고깃집이야. 미나가 자리를 잡으며 설명했어요. 한국 음식을 정말 좋아하게 될 거야.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다음 1시간은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고기, 신선한 야채, 그리고 새콤달콤한 소스들이 어우러진 맛의 향연이었어요. 한 번도 이런 맛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배가 너무 불렀지만 완전히 만족스러웠어요. 정말 놀라웠어. 제가 행복하게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매일 이렇게 먹을 수 있다면 좋겠어. 미나는 웃었어요. 내일 길거리 음식들을 맛보면 정말 떠나고 싶지 않을걸. 미나의 아파트로 걸어가는 동안 주변 모든 것에 감탄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거리는 정말 깨끗했고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멋진 옷을 입고 바삐 지나갔고 많은 이들이 핸드폰에 열중해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게 깨끗하지? 제가 무심코 물었어요. 아, 한국 사람들은 공공장소를 깨끗이 유지하는 것에 굉장히 신경 써. 미나가 설명했어요.
쓰레기를 버리거나 어지럽히는 건 정말 무례하다고 여겨지거든. 집 앞에 넘쳐나는 쓰레기통과 낙서로 가득한 벽들이 떠올랐어요. 우리도 한국에서 배울 게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나는 저를 데리고 그녀의 동네를 탐험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작은 가게들과 음식 노점들이 줄지어 있는 곳을 걸었어요. 음식이 지글지글 익는 소리와 보글보글 끓는 소리, 그리고 상인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소리들이 어우러져 정말 매혹적이었어요. 이거 꼭 먹어봐야 해. 미나가 튀긴 반죽처럼 보이는 것을 종이컵에 담아 저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이건 호떡이라고 해. 설탕이랑 견과류가 들어있어. 한 입 베어 물고는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바깥은 바삭바삭하고 노릇노릇한데 안은 쫀득쫀득하고 달콤했어요. 세상에, 제가 입에 가득 물고 운걸거렸어요. 이건 천국이야. 미나는 제 반응을 보고 웃었어요. 내가 길거리 음식이 대단하다고 했잖아. 자, 아직 더 많은 걸 맛봐야 해. 우리는 아침 내내 매콤한 떡볶이, 고소한 전, 꼬치에 꽂힌 고기 등 여러 맛있는 간식을 맛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점심때쯤 저는 하루 만에 일주일치 음식을 먹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데도 날씬하게 유지할 수 있지? 제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많이 걸어 다니거든. 미나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보통 양이 적어. 결국은 균형이야. 그날 오후 우리는 도시 한가운데에 있는 전통 궁궐을 방문했어요. 곡선이 아름다운 지붕과 정교하게 칠해진 건물들을 보면서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기분이었어요. 여긴 경복궁이야. 미나가 궁궐을 둘러보며 설명했어요. 14세기에 지어져서 수백 년 동안 주요 왕궁으로 사용됐어. 수세기 전 이곳에 살았던 왕과 왕비들의 삶이 어땠을지 상상해보려 했어요. 이 고대 건물들과 궁궐담 너머의 현대적인 도시가 쉽게 연결되지 않았어요. 한국이 역사를 보존하면서도 미래를 받아들이는 게 정말 대단해.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내가 이 나라를 가장 사랑하는 점 중 하나야. 우리는 과거를 존중하지만 항상 앞을 내다보거든. 해가 지기 시작할 때 미나는 한강으로 가서 피크닉 저녁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우리는 가는 길에 김밥과 치킨을 샀어요. 강변 공원은 따뜻한 저녁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가족들은 피크닉 담요 위에 앉아 있었고 연인들은 손을 잡고 산책하며 친구들끼리 모여서 대화하고 웃고 있었어요. 정말 좋다. 제가 만족스러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모두들 정말 편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해. 미나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자유시간도 즐길 줄 알아.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해. 어둠이 내려앉자 도시는 우리 주변에서 밝게 빛났어요. 마천루들은 별처럼 반짝였고 그 불빛들이 강게 반사됐어요. 정말 숨막히게 아름다웠어요. 이번 여행을 거의 오지 않을 뻔했어. 제가 민에게 고백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를 방문하는 게 너무 긴장됐거든. 그런데 한국은 정말 놀라워.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기분이야. 미나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너가 와줘서 정말 기뻐. 아직 너에게 보여줄 게 정말 많아. 그날 밤 미나의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앞으로의 날들에 대한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국은 이미 제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어요. 이 놀라운 나라가 어떤 또 다른 놀라움을 가져다 줄지 정말 기대됐어요.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